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것.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송. 문제적 보험. 안녕하세요. 문제적 보험의 친절한 토끼입니다. 자, 오늘 인생 영업은 이제 다른 조직에 있는 설계사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프라임에셋 242본부에서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 플래너 이승규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뭐 한다고요 지금? 온라인 영업하고 있습니다. 네, 지점장이죠? 네, 지금 지점장이고요. 지점장 된 지는 이제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시리즈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점장 출연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첫 지점장 출연. 저 빼고 소감이 어때요? 첫 지점장인데 스타트를 관리자로서 이제 처음 끊어보는 그거거든요. 부담이 더 커지는데. 부담이 더 커지는데. 자, 뭐 물론 이제 저희 광명지점에 소속된 설계사는 아니지만 보는 사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점장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 프라임에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됐죠? 지금 제가 거짓말 5년 차 된 것 같아요. 2016년에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네요. 그쵸? 네, 근데 워낙에 오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뭐 오래 일했다고는 생각은 딱히 들지는 않습니다. 설계사에서 한 회사에서 근속 5년이면은 사실 오래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보통 이제 일반 직장으로 치면은 2년 정도는 채워야지 이게 다른 회사 이직을 하더라도 네. 경력 인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2년 이상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한 5년 했으니까 오래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철새들이 워낙 많아서. 여기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원래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 직장에 다녔어요. IT 기업 쪽에서 개발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개발자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한 4년 했네요. 그러면 그 전에 직장이 거의 첫 직장이었나요? 네, 첫 직장이에요. 제가 대학은 4년제는 아니고 전문대 2년제 나와서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습니다. 교수 추천으로. 재학점으로 원래 못 들어가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추천을 받았어요? 조금 살짝 좀 턱걸이로 교수한테 잘 보였나 봐요. 딱히 잘 보이는 건 아닌데. 교수님이 여성분이었나요? 아니요.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TO가 하나, 회사 자리에 TO가 하나 남아가지고 그때 추천을 받아서 그때 면접 보고 들어갔었죠. 그럼 전에 급여는 만족했나요? 글쎄요, 그때 사실 초년생이었을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평균 연봉이라던가 이런 걸 아예 모르고 하다 보니까 만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있는 걸로 잘 쓰는 있는 거. 지금은 확실히 급여가 적긴 했었어요. 지금보다는 뭐 반타작도 안 될 정도로 진짜 200도 못 받았죠. 초봉이 2,200인가 그랬어요. 초봉이 2,200. 일반 다른 회사원들하고 비슷한 수준? 비슷한 그냥 수준이었죠. 일반 직장. 그걸로 또 그때 당시에는 또 그 급여만 받아도 잘 살긴 했죠. 20대 초반이니까. 네, 적금도 잘 네. 넣고. 네. 그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게임만 하고. 그때는 뭐 나갈 돈도 없었고. 지금 뭐 나갈 돈 많아요? 지금 나갈 돈 엄청 많죠. 아직 부모님하고 그러니까 살잖아요. 독립은 아직 안 했죠. 부모님이랑 안 살고 저는 조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부모님이죠. 말장난하죠. 아니 조부모님 부모님. 이 얘기의 핵심은 독립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독립은 아직 안 했습니다. 독립을 이제 올해나 내년쯤으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뭐 확정은 아니고요. 그러면 과거에 그 직장에서 근무를 거기도 한 4년을 했는데 하다가 거기 그만두고 바로 이쪽으로 넘어온 건가요? 네, 그쵸. 보험업계에 발을. 그러면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 그만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왜? 이유는? 일단은 그때 당시 이게 시기가 좀 그랬던 게 거의 막바지에 그러니까 퇴사하기로 마음먹기 전에 직장 이제 원래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사실 업무가 아니에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지만 업무보다는 사람이거든요. 스트레스가 중요하죠. 정말 심했었는 마지막 시기 이제 이거 보험 다른 일을 알아봐야겠다라고 알아보기 직전에 좀 뭔가 이제 특정 사건이 하나 좀 터지고 그게 이제 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특정 몇몇 사람들 이제 관리자랑 뭐 이런 사람들 간에 이제 불화 때문에 퇴사를 좀 결심하게 됐죠. 업무에 힘든 건 딱히 없었어요. 업무야. 뭐 그거는 이제 옮기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다음 회사로서 보험 설계사를 선택한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0대 초반 중반까지는 사실 이게 조금 한심해 보일 수는 있는데 보험료나 이런 거를 제가 안 냈어요. 내 보험료는 이제 엄마가 보통 부모님들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보험을 가입시켜 주시는데 그걸 제가 관리를 안 했어요. 보험료도 내가 안 내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는 좀 내가 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이거 이제 내가 관리하겠다고 내가 관리할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하고 나서 이제 그때 보험료가 제가 몰랐는데 그때 보험료가 한 30만 원 돈 되더라고요. 보험료가 상당했습니다. 30, 40만 원 돈 됐었는데 이걸 막상 받고 나서 보니까 이거 내 월급에 거즘 한 4분의 1이 나가는 거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보험 리모델링이란 걸 조금 알아보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 지인, 지금 현재는 제 관리자죠. 네, 제 관리자를 만났고 그 관리자한테 이제 리모델링 상담을 받다가 제가 그때 가입되어 있던 게 CI 보험이었어요. CI 보험. 그게 이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고 그러면서 솔직히 저는 인생이 그냥 평균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당하는 거 없이 사기당하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때 제 보험을 보면서 딱 느꼈죠. 나 같은 사람들이 진짜 많겠다. 열에 9은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업으로 삼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좀 막연하게 생각했고 그런 사건들이 이제 생각이 나면서 때려칠까 진짜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파보게 된 거죠. 이 업계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에 리모델링을 핑계로 입사 권유를 받은 거네 결국.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 설계사들이라 알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리크루 당한 거지. 당한 거죠. 리크루팅을 당한 거지 내가. 그때 당시에 위에 그거를 끌어온 관리자가 누구예요? 지금 제 본부장.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프라임에셋이고 원래 그 전에는 메리츠 화재라고 원수사. 메리츠에서 같이 넘어갔구나.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때 제 관리자도 그쪽 소속이었고 이제 거기서 교육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상의를 한 거죠. 여기서 있지 말고. 무기가 많은 곳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침 또 연결된 데가 있어서 프라임에서 여기 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5년 정도 만에 지점장이 됐는데 5년 동안 5년 동안 있으면서 또 쉽지만은 않았을 건데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어때 설계사로서 5년을 해보니까 좀 여기서 뭔가 그 과거의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 온 거에 대해서 만족스럽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일단은 많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리고 또 뭐 자유로운 이런 것도 네. 한몫할 거고. 근데 조직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리 보험 회사라도 관리자가 누구냐, 어떤 조직이냐에 따라서 이제 또 업무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운이 좋았어요. 거기는 좀 나이대가 어떤가요? 나이대는 대부분 제 또래입니다. 제 또래 있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30대 중반 정도. 그래도 좀 젊은 대부분 조직이네. 젊어요. 20대도 있고요. 젊은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 조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게 말하면 젊은 조직, 나쁘게 말하면 애들 조직. 저희는 여기 앞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시리즈에 나왔지만 거의 연령대가 기본 30대 중후반 이후부터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아요. 점심 먹을 때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줌마들 그만 왔으면 좋겠다. 농담입니다. 아주 분위기 좋은. 이거 조직원들이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라고요, 농담. 진심이 아니라 농담. 싫으면 제가 조직을 끌어가지 못하죠. 아주 분위기 좋고 좋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들 다르죠. 근데 분위기만 보고서 그 직장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수많은 선택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직장에서 결국 사람 문제가 제일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사람 문제 아니던가요? 아닐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딜 가나 사람 문제는 있다고. 똑같아요. 근데 결국 똑같은데 이제 그나마 좀 덜하죠. 좀 덜하고. 덜하다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뭐냐면 결코 덜하진 않은데 이제 좀 철이 들었고 20대보다. 이제 머리가 조금 피가 말랐다는.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이제 조금 레벨업이 된 거죠. 조금 이렇게 좀 순화하는 방법을 이제 좀 알게 된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업계 쪽이 결국엔 개인이에요. 개인 사업자라서 보통 본인 일을 하기 바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보다.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상하관계가 뚜렷한 직장이 더 힘드냐 아니면 개인 영업을 하는 여기가 더 힘드냐 뭐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또 힘든 고충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이쪽도. 아무래도 네. 개인적인 영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죠. 아무래도 너무 다 각자 개인주의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큰 문제로 생길 수도 있고 얼마 전에 크게 한 방 뒤통수 맞았잖아요. 아 저요? 음. 뭐 그런 일도 이제 보다는 이거 얘기 나올 줄 몰랐는데.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요. 근데 가는 거야. 잡을 필요는 없죠. 회사를 떠나는 사람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배신을 때리는 인간적인 배신을 때리는 그런 사람들은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 고객들은 모르잖아요. 이 설계사가 그죠.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 저는 그 이제 스토리를 들었을 때만 해도 뭐 제 조직이 일은 아니니까 뭐 제가 그렇게 관여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 프라임에셋에서 벌어진 희대의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설수로 오르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껄끄럽고 요약해 그래도 지금 보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길래 저래? 그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버버버 할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원래 지인이었잖아요. 네, 후배. 네, 후배였어요. 후배였어요 심지어. 그냥 알게 된 여기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후배인데 여기 들어와서 있다가 뒤통수를 치고 밑에 조직원들을 끌고 다른 데로 나간 거죠. 배신 때리고. 여기서 배신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 게 뭐 이렇게 좋게 뭐 빠이빠이 하고 뭐 나는 여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이미 나갈 곳에 접촉을 다 해놓고 거기에 입사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는 아닌 척하고 간 보고 나한테 뭔가 제시해봐라. 아무튼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았죠. 내가 제 입장이었어도 굉장히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 같아요. 심지어 후배라잖아요. 네. 이거는 쫓아가서 온라인에서 이런 영업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제 저희 블로그나 이런 거에도 인스타 막 이런 거에 저도 팔로우하고 나한테 추가 맺고 그러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한 거죠. 모를까요? 모르면 바보예요. 모르면 진짜 바보예요. 그 사람이. 바보일 수도 있어요. 바보니까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뭐 그냥 가볍게 차단을 해주긴 했는데 뭐 네. 제가 뭐라고 할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제가 직접적인 관리자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바닥이라는 거죠. 아주 더러워요. 깨끗하진 않더라고요. 몇 년 겪어보니까 깨끗하진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질적으로 안 좋은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장난을 치고 뭐 이런 분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설계사 분들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본 사람들도 많으실 거고 관리자 입장들도 있을 거지만 옮겨 다니고 이런 분들은 롱런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회사도 뭐 거기서 거기듯이 고객 입장에서 설계사 입장에서 회사도 사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어디 가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뭐 되게 여기보다 굉장히 특출난 뭔가를 줄 것 같다. 그런 거 따라다니면 이제 결국 또 거기 가서도 똑같은 것 때문에 실망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 봤는데 지점장이 이제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리자의 개인 영업을 하다가 이제 관리자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놓였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나요? 마음가짐이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이제 급여가 달라지긴 하거든요. 그쵸. 확실히 올라가면 급여만큼 이제 책임이 또 책임은 한 2배 3배로 올라갑니다. 책임과 의무가 또 따르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이것저것 처리해야 될 것들도 할 게 많아져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또 제가 또 하려다 보니까 제 성격이랑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최대한 이제 맞춰 나와서 맞춰 보려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아야 돼요. 관리자는 유튜브 시작하시면 일단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컨셉을 잡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할지 이런 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일단은 채널명은 정했거든요. 뭔가 여기 이분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근데 아직 공개는 여기서 하지 말고 혹시 네. 누가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추천했습니다. 추천한 거 하나 있고 제가 생각한 게 또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둘 중에서 고민 중입니다. 자 근데 뭐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우선 저지르는 게 맞아요. 예, 맞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저처럼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뭐 전에 직장도 한 4년 있었고 여기서도 한 5년 있었는데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설계사에서 설계사로 이직도 있겠지만 네. 설계사 안에 이제
경력이 없는 신입이 멀쩡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제 설계사를 해보려고 할 때 저처럼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 그때 입장에서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이걸 그때 그런 거 걱정 같은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잘할 수 있을까? 이걸 평생 직장을 삼을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딱 그 지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씨 일단 질르자. 일단 난 여기 일단 나가야겠어. 이대로 있다가는 머리도 다 뽑힐 것 같고 사람 사는 게 아닐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게 된 건데 실제로 진짜 저처럼 이직을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이직 리스트에 보험 설계사를 넣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이면에는 네. 그 회사에 더 이상 못 있겠어서 나왔다라는 이유, 그리고 이거를 그냥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고 나왔다? 네, 일단은 뭐가 더 뭐가- 컸던 거예요? 나오고 싶었던 게 더 컸던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나오고 싶었던 게 더 크긴 했죠. 근데 그 외에 이제 또 별개로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일 자체가 나 같은 놈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 이런 거의 확신 아닌 확신이 있었죠. 그러면 그럼 내가 이거를 잘 할 수는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될 것 같았어요. 그냥 좀 처음에는 보험업계 발들이면 보통 이제 지인 영업 많이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지인 영업을 생각하고 왔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할 때도 지인 영업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 시장이라는 걸 또 알게 되면서 이제 더 확신이 더 커졌죠. 진영 잘 못할 것 같아요. 저요? 네, 잘 못합니다. 당하면 당했지. 보험 팔러 갔다가 지인한테 정수기 얻어오고. 뭐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래를 하지. 너 이거 하나 할래? 내가 이거 살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제 성격이 지인한테 그런 거 잘 못해요. 막 가가지고 막 야 그냥 한번 왔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잘 못하고 그 영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못하겠고 그냥 지인한테도 보험 얘기 자체도 잘 안 꺼내요. 방금 약간 연기한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해. 연기자 출신이잖아요. 뭐. 이 얘기를 저 연기 지망생이었습니다. 네. 이거 굉장한 그 메리트가 있거든. 출연 작품 한번 얘기 좀 아니 그런 찾아서 얘기는 여기 유튜브에 띄워드릴게요. 아니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방황하던 시기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몇 개 찾아봤어요. 보여준 것도 있잖아요.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죠. 근데 이제 뭐랄까 그래도 연기를 했었다라고 말할 수 그나마 있는 부분이 단역보다는 조금 그래도 약간 대사가 몇 개 그러지 않나? 있었던 건 있었죠. 네. 대사가 그리고 또 그렇긴 했어요. 연기 학원도 다녔잖아요. 실제로. 네, 그냥 네, 단순 강의도- 엑스트라가 아니라 강의도 몇 번. 그거는 이제 내가 연기자의 길로 가겠다라는 그거 때문에 학원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닌 건 아니에요. 네, 좀 욕심은 있었죠. 하고는 싶었죠.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서, 철없을 때 일이라서. 근데 그게 이제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해본 적 없는데. 유튜브 할 때 이제 컨텐츠로. 유튜브 할 때 컨텐츠로. 유튜브에 뭔가 찾아보면 영상들 어떻게 나올 것 같은데. 멍석 깔리면 더 못해 나는. 아니면 이런 것도 재밌겠네요. 옛날에 했던 그 연기 있잖아요. 그 연기를 찾아서 다시 하는 거지. 찾아볼게요 한번. 자,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어차피 본인은 그랬는데 이직을 이제 이 설계사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한마디 해준다면. 이 보험 일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평생 직장을 못 삼을 만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직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이것도 분명히 케바케입니다. 이거 조직을 잘 만나야 돼. 조직 잘 만나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영업의 방향이 많잖아요. 개척 영업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진짜 그런 지인 영업이라던가 지인은 가족도 다 포함됩니다. 저희처럼 온라인 쪽으로 영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보시는 이 유튜브처럼 유튜브 쪽으로 한다던가 실제로 많거든요. 엄청 방향은 많은데 이제 본인의 성격이나 스타일하고 맞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본인이 생각한 게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영업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쪽에 종사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듯이 오셔서 정말 하는 만큼 벌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대신에 오시면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도끼를 품으셔야 될 겁니다. 정말 뭐 쪽팔린 거 감수하고 그런 걸 하라는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밤낮 없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이 무슨 일이든 다 똑같겠지만 밤낮 없이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성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조직 잘 만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우선 그 들어오는 그 인간 자체가 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예전부터 제가 쇼핑몰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쇼핑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 수많은 창업자들을 만나기도 했고 여기 있으면서도 여러 신입분들을 겪어봤는데 어떤 직종이나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일을 뭔가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본인의 의지나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맞는 직업이라는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잘하죠. 그죠. 다만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설계사라는 직업 자체의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천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죠. 요즘 보면은 입사 문의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뭐 평균적으로 한 30% 최소 30%는 너무 기본 매너가 없어요. 약속 시간 안 지키고 뭐 하다가 그냥 잠수 타고 그러니까 그냥 이곳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전에 우선 기본적인 사람 간의 약속 뭐 이런 매너 이런 게 너무 없어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좀 그렇죠. 이런 분들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어떤 회사에 가든. 자, 그래서 보험풀 이승규 지점장과 오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나중에 본부장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본부장 가게 되면 또 이런 시간을 한번 또 만들어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뭔가 좋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